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잇몸도 늙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또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정반대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관리와 습관만 갖추면 누구든 잇몸 건강을 되찾고 다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78세 김경자 할머니께서 3개월 만에 완전히 잇몸이 좋아지시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잇몸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되찾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5년간 치과 의사로 진료한 이성문입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들과 함께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들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통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잇몸 살리기 전문가가 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웃음, 맛있는 음식, 자신감 가득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잇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봄 78세 김경자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고 입을 꽉 다물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한 달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세요. 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할머니의 잇몸을 검사해 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잇몸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곳곳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치아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5년 경험으로 할머니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3개월만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할머니,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 넣고 하루 3번 입안을 헹구세요. 두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이었습니다. 안쪽부터 천천히 닦으시고 칫솔을 45도 기울여서 살살 문지르세요.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이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섬유질 많은 채소를 드세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이제 갈비도 드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내 잇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쉽게 피를 보는지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 구강 내부에는 놀랍게도 300에서 700여 종에 이르는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 중 일부는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이 나쁜 세균들이 분비하는 독소와 효소들이 잇몸과 잇몸뼈를 천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듯 이 효소들은 잇몸 조직을 서서히 깎아내리기 시작하며 결국 치조골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며 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병을 키우기 쉽습니다. 이 조용한 만성 염증이 어느 순간에 치아 이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의 아니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가 나거나 아파야 치료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은 흔하지만 사실 잇몸병은 증상이 없어도 이미 상당한 진행 상태임이 많습니다.
조기 치료를 놓치면 염증과 뼈 손상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치아를 잃거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잇몸은 소리 없는 적이란 별명처럼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잇몸이 조금 붉어지거나 작은 출혈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모두 심각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더 큰 손상을 막고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잇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철수 씨 72세는 15년간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잇몸이 계속 붓고 아파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당뇨 때문에 잇몸이 안 좋은 건가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요. 나이도 많고 당뇨도 있으니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박철수 씨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당뇨와 잇몸병은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심해지고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희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 씨, 잇몸부터 치료해 보세요. 잇몸이 좋아지면 당뇨도 좋아질 수 있어요. 박철수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입안 병이 당뇨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에게 잇몸병과 당뇨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잇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부터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연구들은 잇몸 염증이 뇌 건강, 심혈관계, 당뇨병,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내 염증이 만성화되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이러한 만성 염증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잇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습니다. 잇몸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퍼져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동맥에서 잇몸병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과 잇몸병은 상호 악화시키는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심해지고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잇몸병을 잘 치료하면 당뇨 조절도 좋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임이 분명합니다. 건강한 잇몸은 곧 건강한 심장과 뇌, 그리고 다른 장기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이기 때문에 잇몸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잇몸 건강 관리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우 효과적인 자연 치유제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작은 술을 넣고 잘 저은 후 하루 3번 이상 30초간 헹구는 것만으로도 염증과 세균 제거, 잇몸 붓기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이 좋은 이유. 마이너스 세균을 죽여줍니다. 마이너스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마이너스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마이너스 잇몸 붓기를 완화합니다. 너무 짜거나 짠맛이 강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농도는 물 한 컵 200ml에 소금 1작은 수약 2지 정도입니다. 또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치과용 가글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가글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지니고 있어 나쁜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주의할 점은 2주 이상 연속 사용 시 치아 착색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 사용하고 1주 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세균 제거와 잇몸 염증 완화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영희 씨 65세는 최근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창피한 얘기지만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봉사활동도 그만두고 싶어요. 이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노년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영희 씨의 잇몸을 검사해 보니 만성 염증이 심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바로 잇몸 염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영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잇몸만 치료하면 입냄새는 금방 없어져요. 65세라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하지만 이영희 씨의 치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바빠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거든요. 선생님, 봉사활동 중에 어떻게 소금물 가글을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영희 씨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이영희 씨, 봉사활동 장소에서는 식염수로 가글하세요. 약국에서 식염수를 사서 작은 컵에 담아 화장실에서 하시면 돼요. 3개월 후 이영희 씨가 활짝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봉사활동 동료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요.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당연히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쪽부터 세게 문지른다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안쪽 치아를 먼저 닦아야 합니다. 특히 아래 앞니 안쪽은 세균과 치석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의 효과가 가장 강할 때는 치약을 막 짰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안쪽이므로 가장 깨끗한 칫솔로 가장 더러운 곳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칫솔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로 기울여서 문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각도는 치태와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잇몸과 치아 사이의 깊숙한 부위까지 닦을 수 있게 합니다. 평평하게 닦는 것은 표면만 잘 닦이겠지만 더 깊은 부위와 치주를 보호하려면 이렇게 각도를 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힘을 너무 주지 않고 부드럽게 살살살 닦아야 합니다. 아기를 만지듯 부드럽게 치아와 잇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치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 3분 이상, 하루 3회 이상 치아를 꼼꼼히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치아와 잇몸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칫솔질하는 것은 잇몸 염증과 치석 형성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 81세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완전히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치아도 많이 없고 잇몸도 심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81세인데 그냥 틀리나 해주세요. 이 나이에 뭘 해봤자.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건강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남은 치아라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81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시큰둥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설득하셨어요. 영감,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뭘 잃을 게 있어? 81세의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소금물 가글, 올바른 칫솔질, 건강한 식습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대단해요 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잇몸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남은 치아들도 단단해졌고 새로운 염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잇몸이 좋아지네요. 신기해요. 할아버지는 지금 86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에게 81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업들로는 우선 올바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잇몸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데 식습관은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도 건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잇몸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오렌지, 딸기, 키위 등은 잇몸 세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등은 치태를 제거하는 데 유익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치아와 잇몸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적당량 섭취할 경우 영양 공급과 함께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끈적한 과자류, 비스킷, 시리얼 등이 치아 사이에 끼기 쉽고 세균 증식을 유도합니다. 단 감미료가 든 젤리나 캐러멜 치아에 달라붙고 세균 번식을 부추깁니다. 딱딱하고 질긴 것들, 마른 오징어나 견과류는 잇몸과 치아에 상처를 낼 위험이 큽니다. 잇몸병이 심화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잇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치유 과정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금연은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염증을 쉽게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잇몸 건강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잇몸 조직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잇몸 마사지와 특별한 자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가락으로 잇몸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2-3분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 검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2. 잇몸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3. 앞니부터 시작해서 어금니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4. 위아래 잇몸 모두 마사지해 줍니다. 5. 하루 2-3번, 각각 2-3분 정도 실시합니다.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는 거창한 변화가 아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냅니다. 물 자주 마시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한 모금이 가져다주는 청량감 뒤에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식후 즉시 입 헹구기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 바로 이를 닦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물로라도 입안을 헹궈주세요. 음식 찌꺼기가 오래 머물수록 세균의 먹이가 되어 더 많은 산을 만들어냅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작은 물컵 하나도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닦기 어렵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살펴보면 마치 잇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C는 잇몸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의 핵심입니다. 하루 100mg, 오렌지 1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옛날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고생했던 것도 결국 비타민 C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고 상처 치유도 늦어집니다. 비타민 D는 뼈와 치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잇몸 염증을 줄여줍니다.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겨울철 우울한 날씨에는 보충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칼슘은 치아와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제품, 멸치, 두부, 녹색 채소. 하루 700-800mg이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자연이 주는 항염제입니다. 등 푸른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이면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잇몸에게 해로운 것들도 분명합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산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끈적끈적한 사탕이나 케이크는 치아에 달라붙어 더욱 해롭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잇몸에 자극을 줍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속적인 잇몸 출혈은 초기 잇몸염의 적신호입니다. 1-2주 자가 관리를 해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잇몸 붓기와 통증은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빨갛게 붓고 아픈 잇몸은 빠른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취가 심해질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깊은 곳에 염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신호는 치아가 흔들릴 때입니다. 이는 잇몸뼈가 손상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가 길어 보이거나 시린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영희 씨는 봉사활동 중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 나이에 창피한 얘기지만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던 그분이 3개월 후에는 봉사활동 동료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잇몸병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서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진에서는 잇몸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치석을 제거하며 올바른 칫솔질을 교육받고 개인별 맞춤 관리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81세에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완전히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격려와 손자, 손녀들의 응원 속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매일 소금물 가글, 올바른 칫솔질, 건강한 식습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도 잇몸이 좋아지네요. 신기해요.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지금 86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계시며 주변 분들에게 81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45년간 치과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잇몸 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전신 건강이 시작점입니다. 하루 3번의 소금물 가글, 올바른 45도 각도의 칫솔질,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적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81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최영수 할아버지가 증명해 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잇몸 건강 여행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실제 사례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잇몸 건강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잇몸, 건강한 인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